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7, 8월 달 문제풀이 마지막인데요. 이제 정책론을 주로 배울 거고, 지난주에 총론에서 하나 안 했습니다. 뭘 안 했을까요? 총론에서 부동산의 특성 안 했습니다. 자, 필수서 17페이지 가면, 그러면 부동산의 특성, 토지의 특성인데, 여기 가볍게 보고, 그 다음에 문제 있는 문제 다 풀어보고 그렇게 할게요. 자연적 특성은 예외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자연적 특성 예외가 없습니까?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뭘 가지고 내냐면 부증성 가지고 내요. 부증성. 부증성은 예외가 있냐 없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부증성이 예외란 말은 없다는 거예요. 부증성이 예외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말. 부증성이 예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자, 그러면 이 부동성부터 이제 공부할 건데, 이 부동성은 토지의 위치가 하는 건데, 이 절대적 위치, 상대적 위치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문제에 나와 있어요.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자 보자고요. 부동성 나오면 결론은 지역이란 말이 나오면 전부 다 부동성이고, 임장활동 예부효과 이거 기억하셔야죠. 그럼 예부효과 나오면 부동성하고 부동산의 특성 뭡니까? 인접성하고 부동성하고 인접성, 이게 예부효과하고 관련되어 있다. 정예부효과가 나오든 부예부효과가 나오든 전부 다 인접성 이렇게 해야 돼요. 자, 토지의 위치에 관한 건데, 이제 문제는 여기 이제 토지의 절대적 위치, 상대적 위치를 물어본 게 아니라 이제 뜻을 물어보기로 했는데,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 말은 똑같잖아요. 근데 의미는 전혀 달라져요. 검단의 1번지 토지, 검단의 1번지 토지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것을 절대적 위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절대적 위치를 다른 말로 지리적 위치라고 하는데, 이 절대적 위치에서 위치는 장소입니다. 장소. 그러면 검단의 1번지 토지가 있는 장소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죠. 절대적 위치는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부동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동성은 절대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 지리적 위치 고정성.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부동성, 지리적 위치 고정성, 절대적 위치 고정성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럼 상대적 위치에서 이 위치는 절대적 위치와 위치, 상대적 위치 글씨는 똑같잖아요. 그런데 의미는 전혀 달라져요. 절대적 위치에서 위치는 장소고, 토지의 장소, 토지가 있는 장소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고정적이다, 불변적이다. 이걸 부동성이라고 하고, 상대적 위치에서 위치는 장소가 아니라 쓸모입니다. 쓸모, 유용성이요. 그럼 토지의 쓸모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잖아요. 횡단보도가 어디에 긋는가에 따라서 토지의 쓸모가 바뀌어버리거든. 그래서 토지의 쓸모는 바뀝니다. 그래서 상대적 위치는 가변적이다.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토지는 부동성 때문에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 그러면 올까 있을까? X예요. 절대적 위치만 고정되어 있지 상대적 위치는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상대적 위치를 다른 말로 경제적 위치라고 그래요. 그럼 상대적 위치가 가변적인데, 이걸 또 다른 말로 위치의 가변성이다, 위치성이다, 미쳐버릴 것 같아요. 수업에다 힘들고, 수업하기도 이렇게 힘들고, 봐봐. 왜 그러냐면 그냥 하나만 말하지, 이걸 위치의 가변성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상대적 위치가 바뀌는 거야. 그 상대적 위치를 또 경제적 위치라고 그래요. 그럼 경제적 위치하고 상대적 위치가 같은 말이죠. 이거는 가변적이죠. 그걸 위치의 가변성, 또 다른 말로 위치성이라고 해요.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이거 미쳐버릴 것 같죠. 여기 앞에가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 이 말이나, 요거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을 빼버리고 위치의 가변성 이 말이나 위치성이나 다 똑같은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학자들이 밥 먹고 할 일 없으니까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해가, 봐요. 여러분 이해돼요? 그냥 토지의 쓸모는 바뀐다 하면 될 텐데 뭔 지랄이냐고 이게. 제가 좀 격한 표현을 했어. 미안하지만 그러잖아요. 이거 뭐냐고. 이거 위치의 가변성, 쓸모가 바뀐다 하면 돼. 이거 뭔 짓거리예요? 한자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뭐 조선시대에 지금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좀 있으면 문제를 이제 풀다 보면 저런 뜻이구나 알게 돼요. 여기서 이것만, 물론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부동성이 나오면 여기에 가장 중요해요. 지역, 임장활동, 예부효과 가장 중요하지만, 혹시라도 토지는 부동성 때문에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 OX, X, 절대 위치만 고정되어 있다. 파생현상은 전부 지역이잖아요. 모든 것을 국지화시킨다, 지역화시킨다. 특히 부동산 시장을 국지적으로 만든다. 국지적 시장. 지역별로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지역별로 경기 변동, 수요 공급, 지역별로 가격 전부 다 다르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 시 지역 분석. 이런 시험 지문이 나왔어요. 부동성은 감정평가 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 근거가 된다. OX, X. 부동성은 지역 분석이 근거야. 개별 분석은 개별성이라고. 자, 이제 부동성에서 중요한 말은 거의 다 끝나 그런데요. 임장활동 됐잖아요. 임장활동, 현장활동, 예부효과. 예부효과는
부동성만 아니라 인접성하고 같이 예부 효과다. 그럼 예부 효과를 주면서 부동산의 특성 찾아봐라. 그러면 부동성 찾든지 인접성 찾든지 그거 찾으면 되죠. 경제적 감가. 예부 효과는 두 가지. 정예부 효과, 부예부 효과. 옆에 쓰레기 소각장 들어왔다. 그럼 부예부 효과. 그러면 부예부 효과가 발생을 하면 그럼 감가해야 되는데 그 감가는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그리고 이 경제적 감가를 탁 던져주면서 부동산의 특성은 무슨 특성입니까? 그러면 부동성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인접성. 그럼 적합의 원칙, 근거. 적합의 원칙이 위배되면 그럼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그럼 여기 있는 말들은 전부 다 부동성, 인접성하고 관련된 말들이다.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거야. 물건은 부동산과 동산이 있는데 왜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눴을까? 움직이는 물건들은 동산이라고 하자. 못 움직이는 물건, 부동성이라는 특성을 갖는 물건들은 부동산이라고 하자. 이렇게 구별하는 거. 그 부동산과 동산의 공시 방법이 같을까 다를까? 다르겠죠. 공시 방법을 다르게 한다. 부동산과 동산의 공시 방법이 다른데 그 이유를 부동산의 특성에서 찾는다는 보다 부동성이다. 부동성. 동산은 등기함으로써 공시효력이 있고 동산은 점유함으로써 공시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등기와 점유 이렇게 공시 방법이 다른 것은 부동성 때문에 그렇다. 입지 선정의 중요성, 위치란 말, 입지란 말 전부 다 부동성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우리 인천의 세수입의 근거, 재산세가 엄청난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 그럼 재산세는 그 부동산이 있는 지자체에다 세금을 낸다. 그래서 지자체 세금의 원천, 세수입의 근거가 된 게 부동성과 관련되어 있다. 이제 끝났어요. 선생님 너무 성의 없이 하는데 너무 성의 있어서 탈이야 지금. 예? 부증성 나왔습니다. 부증성 예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부증성은 토지는 인간의 힘으로 그 량을 증가시킬 수 없다. 토지의 물리적 공급량은 불가능하다. 물리적 공급 불가능하다. 부증성. 토지의 공급량은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다. 절대로 증가하지 않는다. 인간의 힘으로 증가시킬 수 없다. 이걸 부증성. 그런데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물리적 공급은 안 되지만 물리적 공급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 우리나라 토지량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없는 걸 이렇게 만드는 것을 물리적 공급.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부증성은 토지는 물리적으로 공급 안 된다. 부증성 예외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러나 용도는 바꿀 수 있다. 여기가 바다라면 바다입니다. 여기가 택지죠. 그러면 택지가 부족해서 바다를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택지로 만들었다. 이 부분, 이 빗금친 부분은 바다라는 용도를 택지라는 용도로 용도 바꿨습니다. 이 용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걸 용도적 공급이라고 그래. 다른 말로 경제적 공급. 그럼 토지는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지만 그렇지만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용도가 다양해서. 이 토지 용도가 바다였는데 인간이 이용하다 보니까 용도가 너무 다양해서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용도 전환을 통해서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역시 두 개를 싸잡아서 불가능하다면 틀려요.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과 용도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틀려요.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이 안 된다고 그래야 돼. 부증성 때문에 용도적 공급도 안 된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용도적 공급은 가능.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정확하게 토지는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은 안 되지만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용도 전환을 통해서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용도적 공급을 개별 용도의 토지 공급이라고 그래. 개별 용도. 택지라는 개별 용도. 여기가 농지거든. 농지. 그럼 농지를 바다를 메워서 농지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걸 개별 용도의 토지 공급이 가능하다. 토지는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용도 전환을 통해서 개별 용도의 토지 공급은 가능하다. 이 개별 용도의 토지 공급이 용도적 공급이 되는 거죠. 산지를 개간하여 농지를 만들고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택지로 만드는 것은 이게 용도적 공급이야. 이러한 용도적 공급이 부증성이 예외냐고 물어봐. 그러면 생각할 것도 없이 부증성 예외는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자, 이제 부증성에서 기억할 말은 토지는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이 안 된다.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거. 물리적 공급선이 수직선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탄력성 0이다. 그다음에 부족하니까 체유형이어야 된다. 부족하니까 토지용을 집약화시킨다. 건물을 지을 때 고층화시킨다. 이 부증성 때문에 토지용의 집약화. 여기에 요즘에 가장 시험에 잘 나온 거야.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 부증성, 체유용, 그다음에 토지용을 집약화시킨다. 이 토지용을 집약화시킨다 말은 토지 대신에 자본의 투입량을 증가시킨다.
집약도가 높다, 고층화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부중성에서 파생되는 현상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봤는데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토지의 물리적 공고선은 수직선, 완전 비탄력적, 탄력성이 0, 부족하고 희소하죠. 그다음에 토지 가격이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부족하니까. 직가구 현상, 수요 공급 조절이 용이할까 곤란할까? 곤란하지. 수요 증가한다 하더라도 토지 공급이 안 되니까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 이렇게 나올 거고 뭐 토지 공개념 이런 건 필요 없어요. 부족하면 나 혼자만 가지고 싶다. 독점적 소유의 근거, 직가지대 발생 원인, 체유용 근거가 된다. 그럼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나왔거든요. 전부 다 나왔는데 단발성으로 끝나, 일회성으로 끝난다고. 그러면 부증성은 직가지대 발생의 원인이 된다. 이건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여기 체유용은 자주 나오죠. 그래서 체유용이 가장 중요한 말이 되는 거예요. 공간 수요에 대한 입지 경쟁과 수요자 경쟁. 저 공간이 토지야, 토지는 못 만들까 부족하니까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요자끼리 싸운다. 수요자 경쟁이요. 공급 조절이 곤란하죠. 수요 증가해서 가격이 올라가도 공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수급 조절의 곤란성, 토지용을 집약화, 집약적용, 토지 대신에 자본에 대한 사용량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나와요. 자본에 대한 토지 대신에 자본에 대한 사용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부동성 때문이다 그런다고. 부동성 때문이다. OX, X, 부정성 때문이다.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을 크게 한다. 이 말은 토지는 조금 이용하고 자본의 투입량을 많이 증가시킨다. 이게 토지용 집약화입니다. 집약화. 토지용 집약화, 다른 말로 고층화, 집약적 이용, 반대는 조방화, 조방적 이용. 자, 영속성. 영속성이 나오면 토지는 마모되지 않는다, 썩지 않는다. 그래서 토지는 물리적 강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물리적 강가. 토지는 물리적 강가를 배제시킨다. 근데 이 말을 우리 시험은 토지는 원칙적으로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않는다. 그러나 이제 주의할 거. 토지는 물리적 강가가 안 되지 부동성하고 인접성 때문에 부의부가가 발생을 하면 경제적 강가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죠. 그러면 혹시라도 시험에서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물리적 강가뿐만 아니라 경제적 강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럼 OX? X. 물리적 강가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이다. 그럼 영속성 때문에 마모되지 않는다, 썩지 않는다. 그래서 가치 보존이 우수하다 이렇게 나올 거고 모든 것을 장기적으로 만들어. 장기적 고려. 그다음에 미래, 장래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해봐라. 앞으로 변동할 것이다. 변동. 이렇게. 그래서 장기라는 개념, 미래, 장래, 예측, 변동이라는 개념은 전부 다 영속성과 관련되어 있다. 그럼 영속성 때문에 관리의 필요성이 나타나. 한 번 쓰고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계속 사용해야 되는 게 관리의 필요성. 소모 전제. 없어지는 걸 전제, 마모되는 걸 전제로 해서 다시 만든다. 재생산이란 말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소모를 전제로 재생산이라는 말은 없다. 그다음에 영속성은 가치정의의 근거, 예측 원칙의 근거, 수익환원법의 근거. 이걸 영가 일수. 수익환원법인데 토지처럼 수명 이용을 하면 이건 직접환원법이라 한다. 직접환원법. 이렇게. 자, 됐어요. 자, 파생현상 가치보존 요구서에서 장기 투자를 통해서 그래서 소득이득, 영업을 통해서 소득이득, 팔았을 때 시세차익 두 가지 얻을 수 있다. 그럼 부동산 투자의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이라 딱 나왔습니다. 그럼 부동산 특성 뭡니까? 영속성, 장기 나왔습니다. 관리의 필요성, 소모를 전제로 재생산이라는 말을 있을 수가 없다. 영가 예수. 자, 이제 5번 질문은 유시험 보게요. 그럼 가격이 하락해도 마모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팔지 않고 나중에 팔아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썩어버리는 물건은 어떤 물건이 썩어버린다, 마모된다. 그러면 가격이 하락하면 썩기 전에 빨리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토지는 마모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해도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나중에 가격 상승을 기대하며 매각을 미룰 수 있다 없다? 있다. 영속성 때문에. 그렇죠. 이것부터는 안 중요해요. 6번, 7번, 8번은 사실 안 중요합니다. 거의 뭐 중요성이 없으니까. 자, 이 개별성인데 어디가 빠졌나? 개별성이. 오, 큰일 났다요. 개별성. 개별성 빠졌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개별성 갑시다. 밑에 써볼게요. 개별성. 다른 말로 이걸 비대체성. 바꿀 수 없다. 그럼 개별성이 나오면 기억나는 말. 개별성이 나오면 첫 번째 뭐가 나와야 돼? 개별. 모든 것을 개별화시킨다. 토지마다 가격, 임대료, 수입을 개별화시킨다. 다 다르게 만든다는 소리야. 검단 1번지 토지, 2번지 토지 가격하고 임대료 같아 달라요? 다르죠. 이걸 개별화시킨다. 일물 일가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일물
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B자, 상품의 비표준화, 시장의 비조직성, 거래의 비공개성. 개별성이란 말 자체가 바꿔 쓸 수 없다. 그러면 대체성입니까? 비대체성입니까? 비대체성. 개별성은 대체를 곤란하게 만든다. 개별성은 대체를. 그럼 대체를 곤란하게 만들면 공매가 영위할까 곤란할까? 곤란. 공매는 똑같은 물건을 갖다 줘야 되니까 공매가 곤란하다. 그럼 이제 개별성과 관련된 내용도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개별성 때문에 다 다르다. 그럼 표준지 선정이 영위할까 곤란할까? 곤란. 검단에 이렇게 와서 국토교통부장이 검단에 표준지를 선정해야 되는데 토지가 다 다르면 표준지 선정이 영위 곤란? 곤란. 그럼 이제 끝났어. 개별성도. 요 B자 나왔습니다. B자. 자, 이렇게. 토지 공급을 독점적으로 만듭니까? 비독점적으로? 독점적으로. 검단에 1번지 토지를 공급할 사람 딱 한 명밖에 없잖아요. 토지 공급을 비독점적으로 만든다. 이렇게 출제했거든. 그러면 틀린 말. 독점적으로 만든다. 자, 7번은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개별성도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자연적 특성에서 개별성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인접성이에요. 인접성. 인접성은 예부 효과가 가장 중요한 말. 예부 효과가 인접성에서는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민법에서 상린관계. 민법에서 상린관계는 부동산이 갖는 무슨 특성 때문에 그래요? 인접성 때문에. 인접 특성 때문에. 인접한 토지와 관계가 나오죠. 이제 인문적 특성. 인문적 특성은 용도의 다양성 정도가 중요하죠. 그럼 용도의 다양성만 있는 게 아니라 인문적 특성은 용도의 다양성도 있고 병합 분할 가능성도 있어요. 병합 분할 가능성. 그 병합 분할 가능성은 큰 토지는 분할해서 이용하고 조그만 토지는 병합해서 이용한다. 이걸 병합 분할 가능성 이렇게 합니다. 예? 병합 분할 가능성은 우리 시험에서 40년 동안 지문 2번 나와요. 그러니까 중요성은 없죠. 이렇게. 그럼 용도의 다양성부터. 용도의 다양성에서도 파생되는 현상은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용도의 다양성이 나오면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 그럼 용도가 다양하면 현재의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용도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용도 전환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걸 용도적 공급을 한다. 용도의 다양성으로 용도 전환을 통해서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다. 자, 요거 하고 그럼 용도가 100가지가 있다면 이 토지에 대해서 검단의 1번지 토지에서 용도가 100가지 있다면 100가지끼리 경쟁해. 경쟁. 용도상 경쟁. 그러면 검단의 1번지 토지를 농지로 이용하다 아니다 택지로 이용하다 택지로 이용해서 상업지다 주거지다 이렇게 싸운다고. 그게 용도상 경쟁. 그러면 용도상 경쟁 관계에 있다가 경쟁하다가 결국은 어떤 용도가 최고 가치를 창출하는가 채이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용도의 다양성이 나오면 용도적 공급, 채이용의 판단 근거가 된다. 이렇게. 자, 그럼 용도의 다양성 다 끝났습니다. 그럼 병합 분할 가능성이 나왔네요. 병합 분할 가능성. 이 병합 분할 가능성으로 인해서 이제 PPT 하면은 없는 거고 그 병합 분할 가능성 책 기준으로 간다면 그럼 20쪽이죠. 20쪽. 병합 분할 가능성은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2번, 3번, 4번 나왔는데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 병합 분할 가능성은 이제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볼래요? 이렇게 도로가 있습니다. 토지가 이렇게 있고 이 도로, 토지. 근데 이상하게 여기 1번지 토지가 있고 2번지 토지가 있어요. 1번지 토지는 짜투리 땅이야. 근데 도로의 접속면이 넓어요. 근데 작은 땅이니까 여기다가 건축할 수 없어요. 건축 불가합니다. 건축 불가다. 그런데 2번지 토지는 도로에 접혔는데 겨우 자동차 하나 들어갈 정도 도로 여기 넓입니다. 근데 여기 토지는 넓어요. 근데 2번지 토지는 이제 건축 가능하죠. 건축 가능. 그럼 1번지 토지, 2번지 토지 이 상태보다 이렇게 병합을 해버리면 토지 용도가 더욱더 다양해지겠죠. 그래서 병합 분할 가능성은 용도를 더욱더 다양하게 만든다.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한다. 그 병합 분할 가능성은 토지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옵니까? 없습니까? 오죠. 병합 분할 가능성은 토지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병합 분할 가능성은 토지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올까요? 예, 오,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 올해 평가사 시험 지문입니다. 병합 분할 가능성은 토지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요. 병합 분할 가능성 토지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됐네. 그 다음에 이제 3번. 그 3번을 보면 아까 제가 엄청나게 복잡하다 막 우리
학자들이 반복할 일 없으니까 이런 거 한다. 그게 3번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 다른 말로 위치성, 상대적 위치의 가변성을 써놨잖아요. 그럼 이런 뜻이에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자, 이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토지가 이제 검단의 1번지 토지야. 이렇게 있는데 이 토지가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 그린벨트 좋겠어요. 그럼 이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이 토지 1번지 토지에 쓸모가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뀌죠. 그걸 그래서 상대적 위치가 바뀌었다고 그래. 위치 가변성이야. 요 해제되면 쓸모가 바뀌는데 그럼 요 1번지 토지가 그린벨트 해제됐습니다. 그럼 쓸모가 바뀌었습니다. 유용성이 높아져요. 이런 현상을 상대적 위치 가변성, 위치의 가변성이라고. 위치 가변성. 위치의 가변성 여태 위치는 쓸모야. 쓸모가 바뀔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런데 여기 이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우리가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이거 몰라도 그런데 또 학자들은 또 나눠요. 이게 지금 그린벨트가 해제돼서 쓸모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인가 봐봐요. 사회적 위치의 가변성인지 경제적 위치의 가변성인지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인지 그건 이런 뜻이요. 이 토지의 쓸모는 바뀌는데 근데 사회 현상이 바뀌면 사회적 위치의 가변성, 그다음에 경제 현상이 바뀌면 경제적 위치 가변성, 국가 정책, 행정적 상황이 바뀌면 행정적 위치 가변성 그래요. 그럼 이 그린벨트가 해제된 게 사회 현상입니까? 경제 현상입니까? 행정적 현상입니까? 행정적. 이것을 행정적 위치 가변성 이따위로 표현하는 거야. 이따위로. 그럼 여기에 도로가 이렇게 생겨요. 도로가 생기면 이 토지 쓸모 바뀌죠. 그러니까 도로가 생기는 것은 경제적이라고 한다고. 그때는 경제적 위치 가변성이래요. 이 지역의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해.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해서 이 토지의 쓸모가 바뀌어요. 그래서 사회적 위치의 가변성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어렵잖아요. 이제. 그러면 어떤 토지에 봐봐요. 어떤 토지가 있는데 교통체계가 변해서 그 토지의 쓸모가 바뀌었다. 교통체계가 변해서 그 토지의 쓸모가 바뀌었다. 이를 사회적 위치의 가변성이라고 한다. OX, X. 그럼 무슨 위치의 가변성? 경제적 위치의 가변성 이런 식으로. 그 옆에 볼까요? 그 옆에 기출지문 보자고요. 우리 시험이 아니라 평가사 시험이네요. 2016년에 토지는 물리적 측면에서는 영속성을 지니나 경제적 가치는 주변 상의 변화에 의해서 하락될 수 있다. 맞잖아요. 물리적 측면에서는 영속성이나 경제적 가치는 주변 상황에 의해서 하락될 수 있다. 주변에서 나쁜 영향 주면 경제적 가치는 하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음 이런 것들을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 자, 그 밑에 고가성 갑니다. 고가성은 비싸다는 소리. 비싸다. 그럼 비싸면 그러면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서 돈 모으는 기간이 장기일까 단기일까? 장기. 그다음에 수요자 공급자가 다수일까 소수일까? 소수. 부동산 시장에 진입과 탈퇴가 용이합니까 곤란합니까? 곤란. 그게 고가성입니다. 그 매매 기간의 장기성은 필요 없고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 문제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문제집으로 가는데 그 문제집으로 가기 전에 여기 봐요. 체유효용이 나왔어요. 그럼 체유효용이 나오면 부동산의 특성은 부정성하고 용도의 다양성. 그다음에 토지용 집약화가 나오면 부정성하고 집가구 현상. 토지 가격이 너무 높아. 집가구 현상 때문에 토지용을 집약화시켜야 돼. 토지 가격이 비싸면 토지를 조금만 이용하고 위에다가 자본을 많이 투입해서 건물을 높게 짓겠다. 이걸 토지용 집약화 이렇게요. 체유형의 근거를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그래요. 그럼 체유형의 근거의 자연적 특성은 부증성, 이게 자연적 특성이죠. 용도의 다양성은 인문적 특성이죠.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네? 문제집 33쪽. 문제집 33쪽부터 해서 부동산의 특성입니다. 자, 대표 유형 문제 가자고요. 대표형 문제. 옳은 것으로 모두 고른 것 그렇습니다. 기업, 개별성은 토지시장을 불안정한 시장으로 만드는 요인이다. 요건 31회 때 시험 지문입니다. 개별성 때문에 다 다르다. 완전 경쟁 시장이 되려면 상품이 다 똑같아야 돼. 상품이 동질성이야. 그 상품이 다 다르면 완전 불안전? 불안전. 그래서 옳은 지문. 니은 부정성은 토지용을 집약하는 요인이다. 옳은 지문. 디귿 부동성은 부동산을 또 임장할 필요성. 옳은 지문. 니을 영속성은 감가상각의 필요성에 근거한다. 영속성 때문에 감가상각을 배제시킨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배제시킨다. 그건 틀렸지.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니은.
기억, 니은, 디귿. 답은 3번 적절하겠네요. 자, 책 해석법의 책. 여기 PPT 제가 만든 게 있고 안 만든 게 있으니까. 자, 1번 갑시다.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 옳은 거. 부증성으로 인해 토지는 원칙적으로 감가상각이 허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 부증성입니까? 영속성입니까? 영속성. 2번. 영속성으로 인해 부동산을 국지화된다. 이거는 영속성이나 부동성. 3번. 부증성으로 인해 토지용이 집약화된다. 단번이 답. 4번. 개별성으로 인해 토지시장에서 예부효과가 발생한다. 예부효과는 부동성하고 인접성.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4번은 24회 때 시험 지문입니다. 5번.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짓는 기초적 근거가 되는 것은 비생산성이 그거 뭐요? 부증성이야. 비생산 부증성. 부증성이 아니라 부동성 그래야 되지. 부동성. 2번 문제 틀린 거 그랬네요. 틀린 거. 1번 개별성은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 기타 계량물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것도 역시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건데 이 뜻이야. 개별성은 다 다르다는 소리죠. 그럼 다 다르다가 개별성인데 토지만 다 다른 게 아니라 건물도 다 다르다는 소리야. 건물도. 같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같은 33평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호수가 다르잖아요. 층수가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방향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보면 토지든 건물이든 다 다르다. 그러니까 이 개별성은 토지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건물도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그 뜻이에요. 이게. 2번 토지의 가치 보존이 우수한 것은 영속성 때문이다. 썩지 않기 때문에. 3번 토지는 다른 생산물과 마찬가지로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하여 재생산할 수 없다. 이거는 뭡니까? 부증성. 4번 부동산은 어느 지역의 수요가 급증했다 하더라도 다른 지하처럼 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는데 이는 부동성 때문이다. 5번 감정평가에서 지역 분석, 지역 나왔습니다. 그러면 영속성입니까? 부동성입니까? 부동성. 부동성을 다른 말로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이렇게 합니다. 자, 넘겨서 3번 문제 가죠. 3번 문제 틀린 거. 3번 토지의 부증성은 미래 수익을 가정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수익하는법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부증성입니까? 영속성입니까? 영속성. 영속성. 답은 3번이고 5번 지문. 토지는 부증성이 있으나 이용 전환을 통한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다. 이건 옳은 말이죠. 토지는 부증성이 있으나 이용 전환을 통한 용도 전환을 통한 경제적 공급이 용도적 공급이요. 가능하죠. 자, 나머지 지문을 보시고 이제 4번 문제 갑니다. 4번 문제.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틀린 것으로 모두 고르면 몇 개인가 그렇습니다. 기억, 영속성은 부동산 관리의 의의를 얻게 한다. 관리 영속성입니다. 자, 틀린 것 고른 겁니다. 니은, 부증성으로 인해 투자자는 장기 투자를 통해 자본이득과 소득이득. 이거는 부증성이 아니라 영속성입니다. 디귿, 부동성은 장기적 배려. 장기적 배려는 영속성입니다.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영속성이에요. 영속성. 니을, 부동성으로 인하여 부동산은 일반 상품과 달리 견본 또는 진열하여 거래할 수 없다. 못 움직이니까 견본을 제시할 수 없잖아요. 우리 과일 가게 가면 써졌잖아요. 이거는 충청도에서 온 포도입니다. 이거는 전라도에서 온 토마토입니다. 이렇게 써 수 있잖아요. 움직이니까 동산은. 근데 부동산은 못 움직이니까 어떤 중개업소에서 이 토지는 충청도에서 온 토지에 이렇게 진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 뜻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 미음, 부증성으로 인해 공간 수의 입지 경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부증성 못 만들고 부족하니까 공간 수요, 토지 수요에 대해서 입지 경쟁, 좋은 땅을 찾기 위해 싸운다. 그 말이에요. 틀린 것은 니은하고 디귿입니다. 5번 문제. 5번 문제는 여러분이 하시고, 자, 6번도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7번 봅시다. 7번. 자, 7번은 요 PPT가 있을 것 같아요. 만든 것도 있고 안 만든 것도 있으니까. 7번 만들어 왔잖아요. 내가 기억하잖아요. 자, 봅시다. 7번. 자, 옳은 거 그렇습니다. 옳은 거. 자, 1번 희소성의 차이로 도시 중심 토지는 같은 조건의 교외 토지보다 임대료가 더 낮은 편이다. 뭡니까? X입니까? X죠. 희소성의 차이. 도심 중심지 가까이 있는 토지는 희소하기 때문에 더 높은 편이에요. 높은 편. 이런 지문 만들기도 곤란해요. 이렇게. 자, 우리가 틀린 거 옳은 거 고른 거죠. 2번 부동성 나왔습니다. 부동성은 요 지역과 관련되죠.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은 개별성이죠. 개별성. 그래서 이 지문도 틀렸습니다. 이것도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틀렸어요. 3번 부증성으로 인해 지역의 수요가 급증했다 하더라도 그 지역으로 부동산 이동할 수 없다. 아까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 부동성 때문에
못 움직인다. 부증성이 아니라 뭐요? 부동성이죠. 부동성. 틀렸습니다. 4번 부동산의 내구성은, 자, 내구성이 이것도 이제 우리 시험에서 딱 한 번 나왔는데, 내구성이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다. 요 내자가 인내할 때 내자, 구자가 오래일 구자예요. 오랫동안 인내한다. 그럼 내구성의 반대가 뭘까요? 내구성의 반대가 네가 해라 이씨. 단용성이지. 단용성 한 번 쓰고 쓰면 끝나는 거. 일회용 단용성. 그러면 단용성은 한 번 쓰고 끝나니까 마스크 요 관리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내구성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으면 내가 사용하다가 10년 동안 사용하다 팔 수 있죠. 그게 재고 시장이죠. 주택의 수명이 하루다. 그럼 주택의 수명이 하루다. 그럼 재고라는 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니까 내구성 때문에, 부동산이 갖는 요 내구성 때문에 신규 주택 시장이 있는가 하면 중고주택 시장이 있다. 그 중고주택 시장이 재고 시장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나왔던 아파트, 제가 나왔던 집, 저는 아파트 살지 않기 때문에 단독주택 전부 다 재고야. 재고에서 나온 거라고. 여러분 다 재고에서 나왔네요. 그렇지. 저도 재고에서 나왔고, 그게 재고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재고 시장이 형성시키는 거야. 중고주택 시장이 형성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 딱 한 번 나왔어요. 그러면 이 단용성이라는 특성은 재고 시장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그러니까 내구성 때문에, 건물은 내구성이야. 근데 토지로 보면 영속성이죠. 영속성. 토지는 영원하고 건물은 영원하지 않죠. 그러니까 영속성하고 내구성을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도 상관없어요. 그럼 내구성, 영속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이원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으로 오면 이 부동산 시장이 신규 주택 시장이 있고 신규 부동산 시장이 있는가 하면 중고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고 부동산 시장이 이거 전부 다 재고야. 중고 재고라고. 재고 시장을 발달시켜. 중고하고 재고가 똑같은 말이라고 어디서 배웠을까? 중고하고 재고가 똑같다. 유량 저량할 때 배웠어. 저량, 중고, 기존, 재고 배웠잖아요. 그럼 부동산이 갖는 내구성은 재고 시장에 영향을 준다. OX. 그럼 여기 내구성은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이원화시키는데, 또 내구성 때문에 부동산 공급자가 이제 두 사람이야. 부동산 공급자도 이원화시켜. 어떻게 이원화시키냐면 현대건설하고 나하고. 현대건설은 신규 공급자, 나는 중고 공급자, 중고 부동산. 그러니까 공급자가 신규 공급자가 있고 중고 공급자, 중고 부동산 공급자가 있고. 그 부동산 시장의 공급자를 신규 공급자와 중고 공급자를 이렇게 나눈 것은 부동산이 갖는 무슨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구성 때문에 그렇다. 이해됩니까? 이렇게 아주 중요한 건 아니죠. 딱 한 번 나왔으니까. 그럼 4번은 뭡니까? X입니까? 4번이 오죠. 옳은 거 고르겠으니까. 자, 5번 토지는 생산비를 투입하여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물리적 공급과 용도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용도적 공급은 가능. 물리적 공급만 안 되는 거지 용도적 공급은 가능. 4번이 답. 자, 8번 문제는 여러분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9번 문제 풀 겁니다. 9번 문제. 이 9번 문제가 23회 때 이런 문제 형태가 출제해요. 한번. A 아파트 인근에 공원이 새롭게 조성되고 대형마트가 들어서서 A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답니다. 그럼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부동산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거. 여기 A 아파트가 있어요. 요 A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에 공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공원이 들어와서 A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다는 거야. 그럼 부동산의 특성은 이 A 아파트가 못 움직이니까 정해유가 유발시키는 물건이 부동산이 들어와서 이 토지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부동성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이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여기 A 토지 가격이 올라간 것은 A 토지의 쓸모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쓸모 바뀌었죠. 그 쓸모가 바뀐 것을 상대적 이치의 가변성 그랬잖아요. 상대적 이치의 가변성. 그러니까 부동산하고 상대적 이치의 가변성. 위치 가변성. 이 상대적 위치 가변성인데, 근데 상대적을 빼버리고 위치 가변성 해도 상관없어요. 위치 가변성 이렇게. 그 부동성하고 위치 가변성을 찾는 거야. 부동성하고 인적 위치 가변성, 상대적 위치 가변성. 근데 이제 부동성이란 말은 없잖아. 부동성이란 말. 부동성이란 말이 없으면 뭐요? 인접성 찾으면 인접성. 그러니까 인접성하고 상대적 위치 가변성 이렇게 찾아야 돼. 그럼 답 몇 번입니까? 5번. 이 문제를 이렇게 낼 수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 이렇게 쭉 나서 이렇게 하는 특성을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으로 옳게 묶인 것은 그래요. 그럼 자연적 특성 그러면
인접성 또는 부동성이고 이문적 특성은 용도의 아니 위치의 가변성, 상대적 생략하고 위치의 가변성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은 옳게 나열된 것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그래도 답은 몇 번이다? 5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동산의 특성까지 마무리됐습니다.